리미트라는 명령어는 사실상 쓰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안 쓰는 명령어예요. 근데 이게 언제 쓰냐면 나중에 출력할 때 써요. 나중에 출력할 때 언제 쓰냐면 배율 조절할 때요. 그러니까 출력할 때 비율을 조절할 때, 도면 비율 있죠? 도면 비율할 때, 비율 조절할 때 잠깐 나오고 사라져요. 자, 리밋이라는 명령어 씁니다. 여기다가 리밋이라고 쓰면 돼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떠요. 도면의 한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도면의 영역을 저장하는 게 리밋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저장하면 돼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영역을 대각선으로 저장하면, 대각선으로 지정하면 도면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로우 레프트 코너, 왼쪽 아래점, 절대좌표로 들어가요. 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제 대각선으로 어퍼 라이트 코너, 대각선 두 점만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 420-297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엔터. 특별한 거 없죠? 420-297만 쓰시면 돼요. 자, 제가 리밋을 다시 실행했습니다. 리밋 온 걸었습니다. 온.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 안에서는 원이 그려집니다. 서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리밋 바깥으로 나가면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리밋을 온 시켜 놓고 클릭해 보세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려지는데 어느 바깥쪽 이상 나가면 원이 안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리밋이라는 명령을 쓰면 도면 영역 활성입니다. 그래서 리밋 안쪽에만 도면이 그려집니다. 다시 리밋 오프 꺼야 비로소 영역 바깥쪽에도 도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리밋은 풀어 놓으셔야 돼요. 리밋 오프로 하셔야 됩니다. 자, 리밋을 할 때 우측 상단점에 뭐가 있었나요? 420에 297이 있었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420에 297. 이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분명 좌표는 맞아요. 그죠? 절대 좌표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종이 크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가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A4, A3, B5, 그 다음에 B4 써보셨나요? A 계열도 쓰셨고, A4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B4, B5 쓰신 적 있나요? B5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들 전지 아시나요? 전지라고 부르는 거. 그 전지가 B0입니다. 전지라고 불리는 게 B0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는 크게 A 계열의 종이와 B 계열의 종이 둘로 나눠집니다. 설계 용지는 A 계열의 종입니다. B 계열의 종이는 설계 용지가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B 계열의 종이는 어디 쓰냐면 신문이나 책 같은 것들을 출판할 때 쓰는 종이가 바로 B 계열입니다. 인쇄소라고 하죠. 우리 보통 인쇄소 유명한데 그러면 서울의 충무로 많이 이야기하죠. 바로 그런 충무로나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바로 B0 혹은 B 계열의 종이가 바로 인쇄 출판할 때 사용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사용하는 종이가 바로 A 계열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라면 적어도 A0부터 A4까지 이렇게 5개의 종이는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쿡 찔러요. 야, A2 얼마야? 그러면 A2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A0는 얼마? A4 얼마?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하청이 많아요. 저도 하청으로 많이 일을 했고, 원청에서 도면이 와요. 그러면 우리한테 맞게끔 도면을 다시 축소해서 그려야 돼요. 보통 원청에서 오는 도면들이 A1, 뭐 A2 이렇게 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A3로 작업하거든요. 그러니까 A3로 도면 변경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임이 야 이거 A3로 도면 그려와 그랬는데 A3가 얼마지? A3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설계자인데 기본 소양인데 설계자의 기본 소양이 안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할 구박받는 거죠. 그럼. 자, 종이가 가장 큰 건 A0입니다. 그 다음 A1, A2, A3, A4. A5도 있긴 하지만 A5는 안 씁니다. 지금 보시는 건 A4 용지에다가 제가 출력해 놓은 거예요. 요거 CAT 2급 기출문제 풀어서 출력한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CAT 2급? 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CAD 활용 능력 평가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도 이거 할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설계자라면 이거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직을 생각하거나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최소 자격증 2개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 하나는 이런 자격증. 2개는 있으셔야 돼요. 어쨌든 이게 이제 A4입니다. 근데 A4하고 예를 들어서 얘를 A3라고 가정을 하죠. A3라고 하면 A3하고 A4는 딱 절반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절반 접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이가 A4, 이게 A4라고 했죠? 근데 절반 접었죠? 그러면 얘가 A5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A0와 A1은 절반, A1과 A2도 절반, A2와 A3도 절반, A3와 A4도 절반. 이해되셨나요? 딱 절반씩 접으면 바로 그 아래 용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면은 이렇게 이게 가로죠. 이렇게 가로로 설계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세로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세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A4는 이렇게 가로, 세로 다 허용합니다. A4는 가로, 세로 다 허용해요. 근데 A3 위에 되는 것들 있죠? 이건 세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가로만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무조건 다 예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롯데타워를 설계할 거예요. 롯데타워 이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어떤가요? 가로로 보는 게 나은가요? 세로로 보는 게 나은가요? 세로가 낫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예외 규정이라고 해요. 가로로 눈이 너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로로 놓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외 나머지는 다 가로. 가로, 세로.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이해되시죠? 자,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외워보세요. 자, 가로 A0 사이즈가 1189에 841mm입니다. 자, 보세요. 1189에 841mm죠? 근데 여기 절반 접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앞으로 갑니다. 841. 그 다음에 절반 접어야 되잖아요. 얘를 2등분합니다. 594. 자, 뒷자리가 앞으로 갑니다. 594에 2분의 1 합니다. 420. 다시 볼까요? 앞으로 가요.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요. 얘는 2등분 합니다. 297. 297에 210. 이해되셨나요? 뒤에 있는 숫자가 앞으로, 앞에 있는 숫자는 2분의 1에서 뒤로. 그러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841에
1189. 그리고 전화번호로. 음률이 참 좋아요. 쉽게 외워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공고 나왔거든요. 선생님이 니네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니까 외워라. 저는 이 선생님이 참 잘 가르치시네 그랬거든요. 대학 갔더니 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런. 그래? 뭐 선생님들 사이에 뭔가 있나? 취업하고 났더니 다른 대학교에 있던 애들도 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아이, 속았어. 누군가가 이걸 다 퍼뜨린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입니다. 외우세요. 841-1189. 외우기 쉬워요. 841-1189. 쓸 때는 1189-841. 그리고 이제 뒤로 2분의 1. 뒤로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외우실 수 있죠? 네. 다음 시간까지 다 외워오는 겁니다. 물어볼 겁니다. 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종이가 뭘까요? 물론 쓰긴 다 써요. 쓰긴 다 써요. 안 쓰는 건 없어요. 다 써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거. 아까 리밋 할 때 뭐가 나왔었죠? 420,297 나왔었죠? 네. 얘요. A3를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리밋에 420-297이 잡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594-420이었습니다. 리밋이 594-420이었어요. 과거에는 도면이 A2가 제일 많이 썼어요. 594-420이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 A3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A3로 바뀌었나 그리고 곰곰이 따져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플로터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플로터, 프린터 들어보셨죠? 프린터는 들어보셨어요. 그죠? 당장 요 앞에도 프린터 있어요. A3 되는 프린터 있어요. 근데 플로터는 뭘까요? 얘가 이해되셨나요? 플로터가 도면을 출력하는 프린터입니다. A0, 내가 설계를 A0에다 했어요. 그럼 프린터 A0 되는 프린터 있나요? 없어요. 프린터는 A3가 최대입니다. A2, A1, A0로 설계를 하면 출력할 방법이 없어요. 프린터로는. 이해되시나요? 플로터로 출력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프린터가 되게 비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96년도에 그 당시 A4 되는 게 30만 원 했었어요. 잉크젯 프린터. 그리고 A3 되는 게 80만 원 했었어요. 꽤 비쌌죠. 그러니까 96년도면 그때는 물가가 더 지금하고 훨씬 더 다른 시대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뭘 썼냐면 다 플로터를 썼어요. 설계한다 그러면 여기 플로터 딱 세워놓고 썼어요. 근데 프린터가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프린터가 엄청 싸졌어요.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저 서울 사람이거든요. 쫄딱 망해서 이제 옆에 세종으로 이사 왔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했었냐면 용산에서 했어요. 용산에서 PC 조립하고 PC 납품하고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도매 루트가 남아 있어요. 그때 같이 일하던 사장님들, 형님들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 프린터 필요한데 프린터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현금 줘, 도매가로 줄게.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안 끊고 무자료죠. 그냥 그렇게 와요. A3 되는 것처럼 저희 집에 레이저 프린터가 있어요. 레이저 프린터, 그 A4 되는 거, 칼라 레이저 12만 원. 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런 거 싸게 살 수 있어요. 아직도. 근데 저 플로터는 예외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쌓였어요.
한 10년, 20년 경험이 쌓여서 설계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럼 이제 프린터든 플로터든 필요하잖아요. 내가 플로터를 마음 먹고 사고 싶어요. 저도 지금 그 와이프 차 때문에 지금 한 2천만 원 지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와이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플로터를 살 거예요. 새 거 좋은 거 제네시스 한대요. 플로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중고로 살려고 마음 먹고 찾아봤어요. 10년 된 게 한 500 가요. 그것도 칼라가 너무 비싸요. 근데 저런 A3 되는 잉크젯 프린터는요, 한 15만 원이면 사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뭘 쓰는 게 나아요? 복사기요. 복사기요. 저거 말고 복사기요. 실제로 사무실에서 다 복사기에다 출력해요. 복사기가 열전사 방식이잖아요. 레이저처럼 나온단 말이죠. 더욱이 메모리가 크단 말이죠. 출력 그러면 조금 이따 윙 그러고 나온단 말이죠. 다 복사기에다 써요. 복사기 임대해서 쓰잖아요. 한 달에 3만 원인가 5만 원이란 말이죠. 아닌가? 한 10만 원 하나요? 그건 어쨌든 사무 비용이니까 다 복사기에다 쓰는 거예요. 저 프린터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복사기가 어디까지예요? A3까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A3에다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장비가 좋아지면서 가격 단가가 싸지고 그래서 A3로 바뀌었습니다. 납품할 때는요. 내가 설계했어요. 설계하면 납품해야 되잖아요. 도면 납품해야 되잖아요. 공사 끝나고 한 달 이내에 도서 다 정리해서 납품해야 돼요. 원청 회사에다가. 납품할 때는요. A3로 납품할까요? 아니요. A2로 납품합니다. 이해되시나요? A2로 납품해요. 도면을. 그럼 그때는 어디 가요? 인쇄소 가는 거예요. 인쇄소 가가지고, 그러니까 출력소라고 하죠. 출력소 가서 이거 A2로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쭉쭉쭉쭉 뽑아줘요. 보통 도면 한 200장, 300장 되거든요. 그런 거, A2로 출력한 다음에 그 떡제본이라 그러죠. 그 본드 칠해가지고 도면 딱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책으로 나와요. A3 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A2를 절반 접어서 책으로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설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측을 나갔어요. 현장 나가서 줄 잡아가지고 쟀어요. 공사하려고 쟀어요. 길이가 8,000에 아니 12,000에 7,000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죠. 제가 설계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12,000mm에 7,000mm면 얼마나 클까요? 초보자가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감이요. 공간감이 없는 거예요. 12,000mm면요 12m입니다. 공 3개 뒤에 지우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 제가 늘 쓰는 게 천 단위 자릿수를 꼭 찍어요. 그러면 천 단위 다 자릿수 뒤에 공 3개 빼면 바로 미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습관을 들여두시면 좋아요. 천 단위 자릿수를 자꾸 찍어두세요. 그러면 미터와 밀리미터로 이렇게 단위 환산하는 게 되게 편해요. 현재 실무에서도 미터를 많이 쓰거든요. 센티미터는 많이 안 써요. 센티미터 많이 안 쓰고 미터 아니면 밀리미터 둘 중에 하나 써요. 물론 이제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목수하시는 분들은 1전, 2전 이런 단위를 써요. 10mm요. 1전, 10mm. 좀 이상한 단위를 쓰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미터와 밀리미터 써요. 그러니까 저렇게 천 단위 자릿수를 자꾸 찍어 버릇하세요. 그래야 그러니까 밀리미터를 미터로 쉽게 환산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하려고 해요.
12m에 7m랍니다. 갔더니 현장이 12m에 7m예요. 제가 A3에다 도면을 그릴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이즈로 그려야 되죠? A3에다 그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현장이 너무 크죠? 줄여서 그려야 돼요. 이런 거요. 스케일자라고 해요. 스케일자에 보면 여기 빨간색을 기준으로 해서 1대1, 1대2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3, 4, 5, 6 이렇게 돼요. 축척이. 그러면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 10 되고 1대 100 되고 1대 1000 되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얘를 대고 작게 그리면 돼요. 도면에다 그릴 때. 종이에다 그릴 때는 이거 가지고 그려요. 그래서 실제로 도면, 그러니까 그 설계하시는 분들은 얘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해요. 근데 캐드로 설계할 때는 그냥 1대1로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1대1로 그리는데 대신에 종이를 키우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자요, 다시 A3에다가 그릴 거예요. 얘를 대고 그려야 된다 했잖아요. 얼만큼 작게 그려야 돼요?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척도라고 합니다. 도면에 실물을 그리는 비율. 이해되셨나요? 종이 대 실물입니다. 쓰는 방법이 종이 대 실물. 1대 100 그러면 종이의 1mm가 실물의 100mm입니다. 5대 1 도면의 5mm가 실물의 1mm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도면 대 실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는 도면 대 실물 이렇게 씁니다. 척도는 배척이 있고요. 현척이 있고 축척이 있습니다. 도면에 실물을 크게 그린 겁니다. 현척은 도면과 실물을 같게 표현한 겁니다. 축척은 도면에 실물을 작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요. 도면의 5mm가 실물의 1입니다. 1대 1입니다. 1대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도면의 5mm래요. 도면의 5mm인데 실물은 1mm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실물보다 도면이 더 크게 그려진 거죠? 실물을 더 크게 그린 겁니다. 이런 걸 배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척이라는 건 도면과 실물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내 실물을 들여다가 도면에 놓으면 똑같게 떨어지게 됩니다. 주로 기계 부품이 이렇게 현척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기계 부품들이 대부분 다 현척이에요. 축척은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가 이제 축척에 해당하는 거죠. 너무 큰 거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적당한 비율로 작게 그려야 됩니다. 1대 100. 그러니까 실물이 100mm라면 도면상에 1mm로 표현되어진 거죠. 이게 축척입니다. 그래서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 이거 축척 좀 계산해와. 이런 얘기들 자주 들어요.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축척이 여기까지 배웠어요. 선생님, 축척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랬더니, 대학 가면 배워. 대학 갔어요. 교수님, 축척 어떻게 해요? 실무 가면 배워. 그렇구나. 실무 갔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니네 학교에서 뭐 배웠니? 어려워요. 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실물에 2배를 합니다. 그리고 종이로 나누세요. 2배라는 건 여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릴 도면에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 여백이 2배예요. 이것도 되게 저스트 딱 맞는 거예요. 그럼 1.5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저 3이라고 고쳐서 계산해도 되나요? 돼요.
1.5 하면 여백이 거의 없어요. 3으로 하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2가 적당해요. 이걸 경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제 선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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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그러니까 쭉 올라가겠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죠. 지금처럼 야 니네는 학교에서 뭐 배웠니? 야 일로 와봐. 그리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배워온 축척 계산법이에요. 자 보세요. 실물이잖아요. 12,000에 2배를 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나눠요. 420으로. 그 다음 7,000이잖아요. 2배를 하고 그 다음에 297로 나눕니다. 자 12,000에 2배를 해요. 나누기 420. 57 나왔네요. 자 그 다음 7,000에 2배를 합니다. 나누기 297. 47 나왔네요. 비율이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는 버립니다.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누굴 버릴까요? 작은 거요. 작은 거 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작은 걸 기준 삼으면 저 57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나가버리는 거죠. 도면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버리고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1대 57 자랑스럽게 1대 57 그러면 혼나요. 왜요? 1대 57 비율이 없거든요. 우리가 1대 57을 안 쓰거든요. 그럼 뭘 쓸까요? 설계는요 되게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짜투리 하나도 안 써요. 0으로 나갑니다. 전부 다. 1대 60이요. 이해되셨나요? 1대 50을 쓰자니 어떻게 돼요? 부족할 것 같은 거죠. 그죠? 57이니까 1대 50 쓰기엔 부족한 것 같고 1대 60 쓰면 조금 널널할 것 같고 설계자가 1대 60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도면은 얼마가 돼요? 1대 60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1대 70이 나왔어요. 만약에 1대 7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대 70이라는 축척을 우리가 쓸까요? 안 써요. 1대 70 안 써요. 60을 쓰거나 80을 써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는 거죠. 팀장님, 축척 좀 봐주세요. 그럼 이제 욕먹어요. 왜 욕먹을까요? 우리 에타 같은 데 많이 올라오죠? 처음 입사했는데 뭐든지 다 물어보라 그랬는데 맨날 뭐라고 해요. 이런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그럼 이제 욕먹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바쁘잖아요. 근데 자기 일 멈추고 이거 봐주고 다시 내일 딱 들어오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 계산해 봤더니 1대 70 나왔어요. 60 쓸까요? 80 쓸까요? 안을 2개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럼 팀장이 곰곰이 생각해 보고 야 80 써. 그리고 자기 일 딱 들어가는 거죠. 칭찬받는 건 거기서 나와요. 제가 신입사원 때 받았던 교육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데 유독 저를 이뻐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안을 2개를 들고 가라. 반드시 안을 2개를 들고 가라. 모르겠는데요. 이러지 말고 항상 다 찾아보고 안을 2개를 틀려도 좋으니까 이 2개가 다 틀려도 좋으니까 안을 2개를 들고 가라.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봤어요. 어떤 선배를 만나든 어떤 팀장님을 만나든 어떤 사수를 만나든 일 못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항상 칭찬만 받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기에 어쨌든 모르는데 자기가 연구해서 안을 2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기특한 거죠. 근데 어쩌다가 하나 맞았어요. 기특한 거죠. 아주 기특한 거죠. 그 일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몰라도 막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안을 2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막 그러는데 뒤돌아서선 되게 기특해해요. 아이, 저 자식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려고 하는구나. 자, 이해되시죠? 이게 축척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이 이렇게 돼요. 1. 아, 이거 쓰면 안 되겠구나. 아직 이거 쓰지 마세요. 추가해야 돼요. 1000, 2000, 3000, 뭐 등등등. 이렇게 나가요. 되게 단순하죠? 어떻게 외우냐면 이거 보고 외우세요. 많이 쓰는 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1, 2, 3, 4, 5, 6이 많이 쓰니까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주로 쓰는 구간이 어디냐면 1대 30부터 해서 1대 1000, 1200까지요. 우리가 설계할 때 쓰는 구간이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70도 건너뛰고 이렇게요. 80하고 90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쓰면 안 돼요. 이건 잘 쓰지 맙시다 라고 하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여기 80하고 90이요. 왜냐면 스케일자에 80, 90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40의 2배가 80이죠. 그 다음에 3의 3배가 90이죠. 이 정도는 암산하기 쉽단 말이죠. 암산 잘하니까 그냥 써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구간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120하고 150이요. 그 다음에 250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1200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암산할 수 있는 배수들 있잖아요. 암산하기 쉬운 배수들. 이런 것들은 써요. 설계할 때 씁니다. 근데 그 외 나머지는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외우기 쉽죠? 꼭 외우셔야 돼요. 설계자로서 기본 소양이니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요. 복습입니다. 라인 그리는 명령어 있었고요. 그 다음 서클 그리는 명령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스냅이라는 명령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옵셋과 트림과 익스텐드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보시면 요 폴라 트래킹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내가 지정한 각도대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보시면 극좌표 추적기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오스냅 추적기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지난 시간에 얘를 그렸단 말이죠. 도면을 그릴 때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가 어떻게 생겼나. 이해되시죠? 저는 종종 그 얼굴 그리는 거랑 비교를 해요. 여러분들 자화상 그릴 때 눈썹을 디테일하게 딱 그리고 이쪽 디테일하게 그리고 눈 디테일하게 그리고 코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 윤곽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던가요? 그럼 되게 이상하게 나오죠? 비례가 하나도 안 맞죠? 어떻게 하나요? 전체 윤곽, 그 다음 비례선, 그 다음에 대충,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그죠? 똑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를 보세요. 100mm, 그 다음 40mm, 그 다음 13mm. 전체에서,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자, 이걸 그릴 때 좌표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겠죠. 골뱅이 40만큼, 아이고, 0도, 10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40만큼, 마이너스 90도, 100만큼, 0도, 4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40만큼 0도, 4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마지막은 클로즈. 이건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방식이고. 자, 근데 어떻게 그리라고요? 선을 그냥 이렇게 길게 두 개만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이쪽으로 복사하고 이 선을 이쪽으로 100mm 복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100mm 복사는 내가 간격을 복사하는 명령어, 그게 옵셋이었습니다. 옵셋 명령어 실행하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간격을 쓰는 거죠. 100mm. 그 다음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엔터. 그 다음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는 자르면 돼요. 그 자르는 명령어가 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빈 공간을 클릭해도 되고, 혹은 펜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클릭해도 되고. 자, 다시 옵셋 40mm. 트림으로 한 번씩 끊어주는 거죠. 그럼 똑같이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왼쪽은 좌표를 쓴 거, 오른쪽은 안 쓴 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좌표를 안 쓰고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옵셋 13mm. 제일 작은 게 13mm죠. 나머지 트림으로 다시 자릅니다. 펜스, 울타리를 그려서 다시 펜스. 그러면 모양은 좀 다르네요. 어쨌든 만들어졌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서클까지 연습할 수 있는 과제물입니다. 자, 똑같아요. 제가 여러가지 방법들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우리가 먼저 썼던 방식, 골뱅이 100만큼 0도,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잖아요. 이건 극좌표로 못 그립니다. 상대좌표입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자, 60만큼 0도. 아이고, 180도군요. 60만큼 180도. 다시 상대좌표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20만큼 마이너스 90도. 30만큼 0도. 그 다음 마지막은 클로즈. 이건 좌표를 이용한 방법이고. 자요, 이렇게요. 그냥 선을 길게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체를 그려요. 옵셋 160, 다시 옵셋 80. 자, 트림으로 자르고요. 아랫부분부터 볼까요? 옵셋 30, 트림. 다시 윗부분 옵셋 30, 옵셋 50. 자,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그럼 이 선들은 어떻게 하나요? 필요 없죠? 역시 다 지웁니다. 이제 오스냅을 쓰는 거죠. 끝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한번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원은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서클의 조건을 따져보자고요. 지금 여기 있는 서클이 반지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선에 접하고 여기 선에 접하고 있죠. 그죠? 그럼 서클의 조건들을 보면 이렇게요. 서클의 조건을 보면 여기는 중심 반지름이고,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지름이고,
여기 있네요.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도면상에 그려진 조건을 내가 파악하고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찾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그 다음 반지름 5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여기다가 5 엔터.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10 엔터.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10 엔터.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선 있죠. 이 선이 위치가 50 떨어져 있고 40 떨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선이 100mm죠. 미드 포인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옵셋 40mm. 이 두 선의 교차점에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20인 원. 즉 다시 말하면 중심 반지름인 거죠. 중심점은 교차점, 반지름은 20. 자, 다 그려졌네요. 한번 그려 보실까요? 자, 역시 이 과제물 역시 전체를 봅니다.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20, 50, 70이네요. 여기도 70이고. 근데 이 원에 대한 반지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지껏 그렸던 방식 그대로 라인 그리고 옵셋 70 트림 그 다음 숫자가 20입니다. 20 그 다음 트림.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이하게 여기 네 군데 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가 서클을 그리는 방법이 2포인트가 있고 3포인트가 있습니다. 2점을 통과하는 원, 3점을 통과하는 원. 다행히 얘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둘 다 됩니다. 자, 서클 2포인트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 또는 서클 3포인트 아무데나 좋습니다. 3점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에 어느 게 더 경제적인가요? 그렇죠. 2포인트요. 서클 2포인트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TTR이요.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큰 원에 접하고 작은 원에 접하고 반지름이 5mm인 원. 여기다가 5 엔터. 이렇게요. 다시 봅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에 아이콘이 TTR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2포인트를 썼어요. 그럼 여기 아이콘이 2포인트 아이콘 올라왔죠. 그러면 그냥 얘 누르시면 2포인트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거 찾아서 이렇게 클릭할 필요는 없어요. TTR에서 자, 접하고 접하고 그 다음에 보면 기본값 5가 들어가 있죠. 그냥 엔터. 그러면 반지름 5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위에 아이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하고 접하고 접하고 엔터, 클릭하고 접하고 접하고 엔터, 클릭 접하고 접하고 엔터, 또는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엔터, 서클 TTR. 예, 반복하는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요. 전부 다 그려보시죠. 마지막에 여기 있는 중심선은 중심 반지름 쓰시면 돼요. 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은 5mm. 그러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미드 포인트, 그 다음 서클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어쨌든 똑같은 다 중심점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자, 이런 과제물이 나올 텐데 요럴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선이요. 선이 길고 짧은 선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요 선의 이름이 정식 명칭은 1.3선이고 용도는 중심선입니다. 다시요. 자, 1.3선이라고 하고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선의 명칭이 1.3선이라고 하고 얘는 중심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 네. 가상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선. 이렇게요.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선. 이해되셨나요? 거꾸로 해석하시면 돼요. 1.3선 이렇게 읽지만 선을, 이게 깨트릴 쇠자예요. 점을 한 개 넣은 선. 이게 1.3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물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3선이 있는 경우는 얘부터 그리셔야 돼요. 이거부터 그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라인 이렇게 길게요. 이렇게 길게요. 이해되셨나요? 중심선을 먼저 그립니다. 선의 모양과 색깔 바꾸는 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의 모양, 색상을 바꾸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그려보도록 하죠. 보시면 이렇게요. 이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20mm, 그 다음 150mm. 치수가 뻗어나간 방향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선을 먼저 그리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 이렇게 치수가 정리가 돼 버리는 거죠. 옵셋 20mm, 다시 옵셋 150mm. 이렇게요. 중심선에서 20mm, 이렇게 150mm. 치수가 커져 나가는 방향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옵셋 50mm.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자, 트림으로 지울 건데 중심선은 냅둡니다. 중심선은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10mm 이렇게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요 선까지의 거리가 10mm라고 체크되어 있고, 여기 18mm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 생략해 놨습니다. 자, 옵셋 10mm, 그 다음 옵셋 18mm. 이렇게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수평선은 삭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좌표를 써볼까요? 자, 선이 이렇게 가 있죠. 여기가 10도입니다. 자, 수평선을 그리면 여기가 0도, 여기가 10도, 여기는 180도. 그러니까 여기가 190도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선의 길이는요? 몰라요. 이 선보다 길면 돼요. 자, 선의 길이가 얼마나 봤더니 130이네요. 자, 120입니다. 그래서 130 줄 겁니다. 자, 끝점 클릭하고 골뱅이 130만큼 190도 방향.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 두 번째, 폴라 트래킹이 있죠. 이거 10도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라인, 여기서 위로 올려 봅니다. 10도 올라가서 쭉 클릭. 네, 나머지 트림.
자, 그런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중심점 클릭하고 반지름 10. 나머지는 어딨냐면 여기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요.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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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고.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아까 설명한 대로 전체 크기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사선이죠. 사선이니까 여기 길이는 몰라요. 오로지 요 두 개만 가지고 그리셔야 됩니다. 자, 라인 그냥 이렇게 크게 자, 옵셋 52mm, 다시 한번 옵셋 120mm,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자, 이쪽에서 83mm입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몇 도일까요? 우리는 이걸 측정해야 되는 거죠. 97도.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딱 보니까 97도가 없네요.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라인 끝점 지정하고, 자, 100만큼 97도 방향. 100이라는 건 제 맘대로 그린 거죠. 이 선의 길이 맘대로 하고 97도 방향. 이거 좌표 쓰는 방법 하나. 그러니까 좌표를 아예 안 쓰고는 못 하는 거죠. 좌표는 계속 써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트래킹 세팅이요. 여기다가 97도를 입력하는 겁니다. 얘도 90도로 바꾸고. 자, 97도 있죠? 자, 라인. 그러면 이렇게 97도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나머지 트림. 썼으면 반드시 지우라고 했습니다. 삭제. 자, 그 다음 11mm, 26mm, 15mm, 그 다음 28.5mm, 31.5mm. 자,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삭제, 트림. 얘는 그냥 냅두셔도 돼요. 이쪽에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 라인 여기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그 다음 옵셋 13.5mm, 그 다음 28mm. 자, 얘는 이제 필요 없겠네요. 그 다음 밑으로 옵셋 12mm. 여기 교차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리면 됩니다. 116도. 똑같죠? 골뱅이 50만큼 116도. 자, 나머지는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자,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